다 너를 위해서야. 내 말만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내가 정말 이 아나운서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토록 원하던 꿈이었는데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런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좀 더 멋지게 말하고 싶고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고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은 절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인상을 남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하고 냉철하고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굳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정하고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벤져스 팀이 내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벤져스 팀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내한을 하게 되면 스케줄이 정말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매체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한 10분? 15분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혹시나 그 배우분들이 좀 지치진 않았을지 그래서 인터뷰에 조금 답변을 정성껏 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려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온 아나운서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맡은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또 한국 오니까 어떤지, 한국 팬들 만나니까 어떤지 꼭 해야 되는 질문들.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처음 듣는 질문처럼 또 처음 답하는 답변처럼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계속 저의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툰 영어였지만 네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귀 기울이고 있어 이런 느낌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감탄했어요. 아,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똑똑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답변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이 담겨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분이 그대로 말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같이 일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막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런 상황도 차분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정한 말로 무슨 일이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일단 다음 거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다음 할 일을 착착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말로 인해서 좀 긴장됐던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도 사르르 풀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도 참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때의 기분을 날카롭게 표현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말도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정한 말이라고 하면 뭐 목소리를 좀 다정하게 하고 톤을 좀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나의 마음부터가 좀 다정하게 상대를 향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다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탕이 되면은 상황 자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실수에 몰입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다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너를 위해서야. 내 말만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겉으로 듣기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말들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정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정말 이 아나운서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던 꿈이었는데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루는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제 자신이 달라졌던 게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즉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될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잘 될 거야. 내가 해봤으니까 내 말 잘 새겨서 들어. 알았지? 막 이런 식으로 길들이려는 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하지만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내 권위를 이용해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지, 누군가에게 그런 가스라이팅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고 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듣기부터 잘 해보자는 거예요.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상대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경청하는 거. 말로는 쉽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전히 듣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말 끝에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다른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상대의 말이 내가 공감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청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뼛속까지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의 중심추를 상대방에게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의 주인공이 상대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사실 잘 못해서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동생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K장녀예요. 여러분 K장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가족들의 걱정을 좀 과할 정도로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동생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항상 걱정의 말, 염려의 말, 참견의 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늦게 집에 들어오면 어디야?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좀 참견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훈계를 하기도 했어요. 너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훈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로서는 동생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했던 말들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방식이 얼마나 동생을 힘들게 했을지 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간섭이 너무나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고, 아무리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온전히 그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래서 상대가 말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동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많이 바쁘지? 하고 있는 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할게. 이렇게 응원의 말로 바꿔보면 훨씬 더 동생이 말의 주인공이 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상대를 말의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대해줄 때 저절로 그런 상대를 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가 느끼기에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실 때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좀 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말할 때 가장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더 멋지게 말하고 싶고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고 목소리도 좀 더 굵고 신뢰감 있게 말하고 싶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 시청자분들은 다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언제 그걸 가장 많이 느꼈냐면 라디오를 진행할 때였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목소리만으로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어제랑 오늘 얼마나 다른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오늘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게 들리는데 목소리만으로도 저의 그날의 기분과 상태를 다 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진심이 아닌 말, 꾸며낸 말, 내 이야기가 아닌 말을 하면 바로바로 알아채시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있어 보이게, 또 예뻐 보이게 꾸며서 얘기를 하면 오늘 목소리가 뭔가 다른데요? 재은 씨 오늘 목소리가 좀 다른데? 이렇게 바로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뉴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이었던 게 목소리가 좀 밝고 높은 편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봐왔던 전통적인 앵커분들은 좀 낮고 차분하고 이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흉내도 내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은 절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목소리로, 진짜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방송을 통해서도 깨달았고, 다른 사람과 평소에 대화를 할 때도 빈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빈말도 잘 하지 않게 됐거든요. 정말 진심이 아닌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저의 마음을 더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선배 중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아나운서 한 분이 계신데, 저랑도 친한 선배인데 막 꾸며내지 않아요. 절대. 말도 삶도. 근데 그분이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아시죠?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꾸미지 않고 말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재밌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그 자체를 보면서 그 자연스러움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선배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방송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정한 말은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 마음밭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한다. 어떻게 잘 가꿀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또 틈틈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또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계획적인 삶을 살면은 말부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다. 회사에 늦었어요. 그럼 일단 부정적인 말부터 툭 하고 나오겠죠. 미쳤다. 늦었다. 망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세상을 보는 여유도 갖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저절로 생겨나서 하늘도 보면서 오늘 하늘 너무 예쁘네, 출근길이 너무 상쾌한 거죠. 하늘도 예쁘네,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 향이 너무 향긋해서 행복하다,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지만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 계획적으로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업무가 막 쏟아졌고 또 사람에 치이고 평가를 받으면서 자존감도 한껏 낮아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좀 정리하고 다스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이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혼밥을 하게 된다면 훨씬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저 잠깐 소화시킬 겸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잠깐 동안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근처를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조용한 벤치에 잠깐 앉아서 셀프 칭찬을 아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빈 회의실에 들어가거나 정 안 되면 조용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스로에게 또 응원의 말을 주로 건네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힘들다. 힘들었지? 괜찮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좀 속상했지? 그래도 너가 참아. 너가 이해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남은 시간도 잘 해보자. 이렇게 좀 응원의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럽고 속상했던 마음이 금세 좀 위로가 되고 지쳤던 마음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잠깐 거리를 두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소통을 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을 이미 다 풀어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정적이었던 기운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미 나는 내 스스로 다 그걸 풀어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딱 인사를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혼잣말이 또 시작됩니다. 이때는 오늘도 고생했네. 진짜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셀프 토닥토닥 정말 다정하게 건네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좀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좌절하고 기분이 늘 안 좋아요. 퇴근길에 누구 마주치기 싫고 오늘도 나 너무 실수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나한테 위로를 건네는 말을 시작으로 좀 불편한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내일 잘하자. 이렇게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고 집에 가기까지 딱 털어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또 이제 새로운
기분 좋게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혼잣말 하는 게 사실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다 소화를 하고 실제로 타인한테는 다정한 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걸러내는 과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나와의 대화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크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또 목표를 잃고 방황할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방법을 몰라서 두려움이 앞설 때, 다정하고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정말 작은 등불이 되어서 누군가의 길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다정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